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진행을 맡은 전혜경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에서는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소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9월 시장 전략 잘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두 분 모셨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 그리고 칼리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다들 바쁘셨던 것 같은데 어떤 재미난 일, 에피소드 있을까요? 네, 뭐 에피소드보다는 시장만 보고 있었는데요. 일단 뭐 시장이 워낙 좀 급박하게 이번 주도 좀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약간 차트를 보시면은 코스피 차트를 일단 한번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가 이제 이게 드라마 같아요. 거의 저는 일단 2,600을 도전 못할 것처럼 보여졌다가 그걸 2,600을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의 코스피 같은 경우 현재 그렇게 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이걸 돌파하게 되면 2,600포인트가 마이 포인트인데 지금 장장 8번을 지금 현재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7.8기 9번째 이게 지금 돌파 이게 오늘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터치를 했는데 또 밀리면 이거 진짜 2,600은 거의 철의 장벽이고요. 마의 장벽입니다. 근데 이런 마의 장벽이 과연 어디까지 있을지. 근데 오늘 이번 주 초반은 좀 되게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는데 들어올렸고 이 들어올린 그 원동력 그냥 뭐 그러니까 2차 뭐 코스닥은 뭐 그렇다 치고요. 들어올린 원동력으로 따지고 보면 사실 반도체 쪽이 확실히 강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이 확실히 강했는데 ARM 상장에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좀 드리자면 ARM 같은 경우가 이제 상장 완료됐잖아요. 상장 완료됐는데 이제 문제는 이 ARM이 상장이 완료돼서 오늘 이제 24% 정도 올랐는데 그러니까 ARM 상장은 하는데 도대체 ARM이 뭔 일을 하는지는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ARM이요 반도체 IP를 합니다. IP를 하는데 IP 시장 점유율 1위고요. 모바일 향은 무려 90%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ARM의 그 미래가 그렇다고 좋냐? 뭐 사실 뭐 그건 아닌데 PC 서버 XR AI 향 IP 기반의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설계하는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거고요. 애플, 아마존이 현재 ARM IP를 이용해서 반도체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인수 제한 가격 ARM은 가지고 이제 과거에 이걸 ARM 살려고 많이 했었는데 이 인수 제한 가격을 봤을 때 그때 PSR 19배를 다 제시했거든요. 네. PSR 19배를 제시했는데 지금 가격은 당연히 PSR 19배를 훨씬 뛰어넘었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약간 고평가 아니냐 했는데 오늘 근데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ARM 상장했을 때 우리 국내 관련주 의미를 좀 두자면 나스닥 IPO가 다시 활발하게 활기를 불어 넣을지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편입 시 과연 ETF 추종 종목 리밸런싱이 어떻게 나올 건지 그 다음에 반도체 산업 내 순수 1위 업체가 상장하고 있는 건데 일단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의미 있게 한번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 ARM이 무조건 그러면 잘 되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스마트폰이 부진하거나 중국 리스크가 좀 큰 기업이에요. ARM 같은 경우 중국의 점유율이 중국 매출 점유율이 약 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네. 중국이 좀 미국하고 상태만 안 좋으면 좀 싸워버리면 ARM이 가장 피해를 좀 많이 보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최근에 뭐 요즘 웬만하면 다 스마트폰 있으니까 네. 근데 스마트폰 새로 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신규 가입자가 많지는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 확장력이 좀 문제다. 그 다음에 대체 기술이 퀄컴이 지금 RISC-V라는 거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어요. 근데 요거 나오면 이제 사실 ARM IP는 쓸모없게 된다는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화면이 지금 다음 장인데 이게 말이 어렵기 때문에 화면이 반드시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ARM이 이제 간밤에 24.6% 급등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걸로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도 같이 좀 올라왔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가 그래서 좀 상승했다라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요 ARM은 약간 양날의 검이 있어서 다음 주에 만약에 ARM이 조금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시장은
중요한 건 좀 많이 지나갔으니까 이번 주에 지나갔고 사실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목요일 날 서울옵션 동시만기일 날 장마판 10분에 기관이 3천억을 때려부어 샀어요. 네. 근데 이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는데 저 어제 TV 방송에서 했던 얘기인데 여러분 이거 예정돼 있던 거였어요. 이거를 예측 못하면 진짜 주식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 이미 매도 차익 장부가 엄청나게 쌓여있고 금융투자가 롤오버가 안 되는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융투자가 장마판 10분에 다 매수를 엄청나게 이거 폭탄 매수할 게 아예 애정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애정이 돼 있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측 못했다? 심각한 겁니다. 이거 진짜.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저는 이제 당연히 금융투자가 어제 뭐 큰물옵션 동시만기일 날 금융투자가 매도 차익 장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청산하고 간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좀 해도 된다 이렇게 좀 얘기 들었던 거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선물옵션 동시만기 관련해서 좀 나 궁금하다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런 거 그러니까 선물옵션 진짜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좀 주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았으면 좋겠다. 주식시장 투자에 대해서 선물옵션 동시만기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가끔 이렇게 대놓고 힌트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잘 파악하셔서 좀 좋은 투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ARM 상장 이슈 때문에 지수가 좀 급등했던 걸로 보이는데요. 반도체 이슈까지 얽히면서 반도체, 삼성전자까지 좋은 흐름 보여줬던 하루였습니다. 네, ARM 상장 이슈 때문에 이렇게 불거졌던 가운데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칼리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본부장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일단 목요일날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 녹화일인 오늘날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만여의 날이라고 하죠. 이제 이렇게 지금 옵션과 지금 선물에 이제 동시만기가 있는데 이런 날은 사실상 근데 워낙 변동성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롤오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도 사실상 지금 딱 월물 차이만 보면 알거든요. 지금 벌써 월물 차이가 200포인트 차이가 나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NQU가 9월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NQZ가 지금 현재 12월물 이제 보통 지금 증권사 보시면요. 지금 12월물로 이제 전날, 전전날 보통 이제 좀 바뀌어주는데 네. 여기서 이제 200포인트 차이 나면서 이렇게 좀 넘어가면서 이제 장 막판에 이제 어떻게 보면 수렴을 하는 경과가 이제 만들어졌을 때 사실 이제 좀 변동성을 많이 띈다.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사실 어떻게 예상을 하냐? 사실상 예상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 대한 방향성을 좀 띄기는 어렵고 제가 이번 한 주를 조금 지켜봤었던 거는 결국에는 이번 한 주에 좀 가장 중요한 포커스 중에 하나는 유가는 계속적으로 오르면서 떨어질 기미는 안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유가랑 어쨌든 연관이 있는 물가 지표인 핵심 물가 지표인 CPI랑 PPI 네.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전달하기보다는 저는 결국에는 발표 때 지수가 과연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움직였냐에 대한 이제 좀 포커스를 좀 많이 맞췄었고 거기에 따른 사실상 저는 실시간 대응까지도 같이 하면서 그 힘이나 뭐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느꼈었는데 좀 대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든 지금 좀 끌고 넘어가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했다라고 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상승에 지금 힘을 더 실어서 가져갔고 그 결과가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지면서 15,700대까지 선물 기준으로 지금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일단은 좀 놓고 봤었을 때 사실상 이제 유가와 이 내용 자체는 딱 여기까지 가져가고 이제 더 이상 충격이나 이런 부분들 없이 사실상 이 부분의 요소보다는 이제 나머지 이제 빅테크 기술주들의 이제 네. 움직임이 다음 주부터 그리고 저는 추석 때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큰 그림에 대한 시장 자체는 좀 상승 흐름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되려 그러니까 이 정도 변동성이나 이제 오늘 사실상 이제 좀 내만의 날은 중요해요. 네, 네, 오늘 네. 만약에 이제 정말 뭐 3%대 막 급락하면 어쩔 수 없고요. 네. 거기서 이제 추세를 돌려버리는 건데 사실상 오늘 정도까지만 좀 잘 버텨준다라고 하면요. 다음 주, 다다음 주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생각보다 흐름으로 가져갈 흐름 수 자체가 있다네. 나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상 조금 지금 이번 한 주에서 좀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좀 상승 탄력을 좀 크게 못 가져갔었던 거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애플 주가가 나스닥에 이제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끼치니까 애플에 대한 이제 좀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보시면요. 일단 애플이 이제 아이폰 15를 좀 공개를 했는데
아이폰 쓰시나요, 아나운서님? 아이폰, 네, 네, 아이폰 써요. 저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 둘 두 다 개를 쓰시네요. 같이 쓰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개를 좀 비교해 보면서 일단은 좀 보고 있는데 사실상 C타입 적용에 대한 변화 요소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장에 그렇게까지 좀 기대 충족을 좀 못했다. 좀 혁신적인 변화는 많이 없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냉정한 좀 이 애플 투자자들이 오히려 이제 실적 발표 때 이제 여태까지 한번 좀 그 전을 한번 좀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좀 발표했었을 때가 오히려 이제 좀 둔감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계속 중국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화웨이 이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제재가 있었죠. 공무원들 뭐 아이폰 못 쓰게 뭐 한다 뭐 이런 네네.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상 조금 해프닝이었다. 뭐 그런 공식적인 규제 없었다 이렇게 발표는 했었지만 어쨌든 뭐 사실 지금 현재 이러한 내용들 자체가 애플 주가에 좀 악재로 좀 다가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좀 바라봤었을 때 이 애플의 움직임이 지금 어쨌든 지금 좀 바라봤었을 때 고점 대비 좀 많이 눌러주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200 부근대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현재 $172대까지 조정을 나왔거든요. 그럼 대략적으로 이제 고점 대비 기준으로 한 10%대 이제 조정이 나온 거예요. 10%대 이제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 사실 어느 정도 좀 조정은 나왔어야 되는 구간이죠. 왜냐면 이전 고점 라인대를 지금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넘어왔었던 자리값이니까 제 생각에는 어쨌든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뭐 다시금 이전처럼 낙폭을 크게 가져가면서 넘어가기보다는 이 정도 지금 바닥 잡아주면서 이제 반등 넘어간다라고 하면요. 지수에는 어떻게 보면 좀 훈풍이 불 것이고 추석 네. 전후까지 해가지고는 상승 흐름은 아마 조금 더 기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석 전후까지 한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코멘트 주셨는데요. 네, 그럼 지금부터 한밤의 주잘백 바로 본격적인 질문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특히 미국의 8월 CPI 유가 상승분으로 어느 때보다 중요했었습니다. 에너지, 음식료 등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코어 CPI가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지 않은 시장의 안도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의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이번 CPI, PPI 리뷰와 향후 금리 전망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정철 본부장님부터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CPI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PI 자 그냥 저는 그냥 표를 보여드릴게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인플레이션 압력은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 팬데믹 계절성이 강했던 6월, 7월 빼고 보자고요. 6월, 7월 빼고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이제 팬데믹 영향이 좀 크거든요. 6월, 7월에 있는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지표 중에 왼쪽에서 오른쪽을 보시면은 왼쪽에서 오른쪽 보면 6월, 7월인데 요거는 이제 계절성이 강했기 때문에 6월, 7월 빼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낮아지고 있는데 이게 아직 충분하진 않다. 뭐 이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 CPI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해서 변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CPI는 지금 다시 턴했어요. 다시 위로 올라와서 턴했죠. 근데 이거를 왜 사람들이 별로 의미를 안 두는지를 좀 이따 이제 보시면 될 건데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2021년 8월 이후에 이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주거 물가가 가장 최저치예요. 그러니까 요게 엄청나게 좀 많이 작용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CPI 발표가 예상보다 컨센보다도 높았고 그 컨센이요 사실 원래 이 정도였어요. 근데 네.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컨센을 계속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높게 나왔으면 이거 쇼크 받아야 되는데 네. 그거보다 높게 나왔으면 쇼크 받아야 되는데 이 주거 물가가 떨어진 거 보고 화놀랬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표를 볼 때 반드시 그 내용을 뜯어보세요 다. 내용을 뜯어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표 발표가 딱 나왔어요. 딱 나왔으면 그거 가지고 반응하지 마시고 일단 이거 발표하는 데를 찾아가세요. 네. 사이트를 보고 전문을 다 보세요. 네. 세부 내용까지 다 보시면 그거 영어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네, 쉬운 노란톡방 방법이네요. 들어오시면은 그럼 제가 거의 설명을 해드리는지 뭐 하든지 네네네.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설명을 들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굳이 뭐 이거 뭐 평가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그 그쵸. 판단해봐야 네. 그걸 들어오시면은 제가 그 물가가 줄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오히려 호재입니다. 막 이렇게 그쵸, 설명이라도 코멘트 해주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영어를 약간 안 되면 네. 이거 와서 보시면 돼요. 들어와서 그리고 주거재 외에
근원 서비스 물가 상승세는 약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에 비하면 강하다. 그러니까 약간 조금 서비스 물가가 주거가 요즘에 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미국 집값이 싼 거 보니까 진짜 이미 가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하는데 일단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는 좀 강하다. 물가 수준은 전체적인 네. 수준은요. 그래서 CPI가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주거 부분이 선방했고요. PPI 역시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이건 PPI는요 거의 뜨거운 수준이에요. 네. 뜨거운 수준인데 근데 PPI에서 좀 긍정적인 면을 또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세히 보세요. 그냥 대충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 하시면은 영어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밖에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 일일이 찾아보고 내가 시간이 없다 네, 하시는 분은 귀찮다. 네. 예,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를 들으시면 돼요. 네. 이게 PPI가 투자 서비스가 폭등했어요. 투자 서비스. 예, 투자 서비스가 폭등했다는 거는 네. 오히려 이게 조금 더 나중에 향후에 전체적으로 좀 전체 경기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기 때문에 PPI가 상당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시장은 좀 반응은 괜찮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약간 이 부분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이제 요 개념을 좀 장착하셔야 되는데 CPI는요 그동안 재화가 쭉 밀렸어요. 네. 유가가 떨어지면서. 근데 이제 재화는 다시 상승세예요. 그리고 서비스는요. 네. 서비스는 이제 하락세입니다. 어. 주거 떨어졌기 때문에 서비스는 이제 하락세로 갈 거예요. 근데 미 연준이 재화를 봅니까? 안 봐요. 미 연준은 서비스만 봐요. 서비스만. 그것도 심지어 CPI는 보지도 않아요. 네. PC만 봐요. 네. 그래서 저는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월가에서 자꾸 미 연준이 금리 안 올릴 거다라고 계속 지금 막 대놓고 기사 때리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니네 올리지 마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 올리면 안 너네 돼. 네. 올리지 마. 지금 우리 지금 안 올린 걸로 이미 시장 반응 다 이렇게 해놨어. 네. 너네 올려버리면 이거 쇼크 먹어. 반 협박하고 있는 건데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진짜로. 근데 이게 추후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저는 제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간에 뭐 11월에는 올릴 수 있다 자꾸 얘기하는데 그냥 립 서비스. 너무 아닐 거라고 너무 보시네요. 많이 네. 오르는 거에 대해서 좀 경계할 때마다 한 번씩 얘기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립 서비스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런 거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어느 정도 좀 이해는 되실 것 같고 그럼 이제 뭐 이거에 투자 아이디어가 뭐 있냐? 네. 지수 9월만 지나면 잘 간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9월이 좀 어렵다. 이 원래 9월은 말씀이신가요? 평균적으로 좀 주가가 잘 안 가요. 네. 잘 안 가다가 10월 되면 연말 분위기를 미리 땡겨서 쓰죠. 연말을 미리 연말인데 연말이 아닌데 10월이면 네. 연말인 것처럼 땡겨서 씁니다. 네. 그래서 땡겨 쓰기 때문에 이제 10월부터 출발하니까 9월에 흔들어서 괜히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네. 9월에만 잘 버티면 10월부터 11월까지는 충분히 괜찮다. 그래서 그러면 9월, 10월, 11월, 12월이 괜찮을 거면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올해가 정확히 말하면 팬데믹이 완전히 다 끝나고 나서 제대로 된 첫 번째거든요. 왜냐면 작년에는 중국이 그 셧다운이었어요. 네. 그럼 이제 올해는 팬데믹이 끝나고 처음 제대로 맞이하는 소비 시즌이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이 소비 시즌인데 소비 시즌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영향이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네. 괜히 이상한 종목 물려있지 마라. 그래서 나 괜히 이상한 종목이 있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은 들어오시면 제가 정리도 좀 해드리고 네. 얘기도 드리고 네. 그래서 추천도 우리는 해드리고. 네. 10월, 11월, 12월을 노리자. 여러분, 10월. 근데 지금 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걸 노리는 사람들이 이미 있어요. 차트를 보시면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삼성생명 최근에 삼성증권. 네. 네. 다 오르고 있어요. 네. 미친 듯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왜 오르겠습니까? 미리 이유가 선반.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네. 12월 거를 미리 반영하고 있죠. 12월이 어떤 걸 미리 반영하는 건가요? 어떤 걸 미리 반영하는지는 톡방 들어오면 그때 얘기할게요. 네. 네, 좋습니다.
9월까지 좀 어려운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10월, 11월, 12월까지는 또 좋은 전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칼리 전문가님 의견 들어봐야겠죠? 네, 네. 저는 진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시간에 초 단위로 이제 대응을 했던 사람으로서 초단위로. 사실상 네. 정말 이 타이밍이나 이런 게 정말 어렵긴 했었어요. 근데 사실상 이제 저도 결과값을 보고 예상치가 미리 나오거든요, 아나운서님.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냐 아니냐 어쨌든 거기서 뭐 말도 안 되게 막 1% 이상 차이 나고 이런 결과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기 부근에서 이제 0. 몇 프로 정도의 차이인데 좀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본부장님이 너무 잘 정리를 해줘서 네. 그쪽은 조금 천천히 이제 좀 스킵하고 이제 얘기를 드리면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이 헤드라인 CPI 자체는 유가 상승의 영향을 계속적으로 받아주면서 작년 대비 기준으로 계속 봤었을 때 이제 더 이상의 최고점의 기저 효과가 올라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따라서 헤드라인 CPI는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얘기는 드렸고요. 거기에 따라서 오히려 이제 코어 쪽이 이제 계속 낮아졌었는데 그래서 이제 지켜본 거죠. 이제 네. 수요일 날 이제 딱 포커스를 잡았었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제 발표 직후에 이게 이제 5분봉 차트인데 이걸 1분으로 더 당겨서 한번 좀 볼까요? 네. 자세히 요거는 한번 지금 볼게요. 땡겨까지 지금 보면 네. 처음에 이제 그냥 1분 쇼크가 여러분들 이 정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 올려치다가 완전 떨어졌는데 빅쇼신데요. 네. 400에서부터 이게 520이면요. 네. 120포인트를 거의 초단위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 여기를 보고 나서 바로 대응을 하면 안 돼요. 이 정도 네. 변동성이 나왔으니까. 근데 저는 딱 바라봤었던 게 수익을 저는 잘 가져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요? 잘 가져갔었던 이유 네. 자체는요. 이 자리를 다 소화시키는 여기 딱 7분 정도까지만 보니까 느낌이 온 거죠. 결국에는 처음에 봤었을 때 아까 본부장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헤드라인이 이만큼까지 오르고 예상치 네. 예상치 자체도 계속 유가 상승분을 감안하고도 올렸는데 그 이상이 나와줬다.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충격을 가져간 요소기 때문에 사실상 낙폭을 계속적으로 이어줬어도 괜찮았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그대로 지금 상쇄시키면서 그대로 들어 올려준 모습이죠. 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지금 어쨌든 헤드라인은 예상했었던 부분 정도로 처음에 충격 정도만 주고 결국엔 시장 자체는 코어 쪽에 환호를 하면서 지속적인 매수 슈팅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매수세가 나와주는구나. 그 해석으로 지금 바라보시면 계속 상승이 네. 나와준 거죠. 다음에 이제 뭐 오르락 내리락은 변동성은 가져왔지만 최근 움직임까지 여러분들 한번 지금 차트를 쭉 지켜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바닥 구간에서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은 네. 지금 현재 제가 지난주에 이제 페드워치를 조금 보여드렸을 때 사실상 이제 9월은 이제 거의 무시라고 보시면 돼요. 9월은 이제 뭐 생각 안 사실상 해도 되나 봐요. 네. 동결로 그냥 일단 봐주시면 되는 네. 거고 11월의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좀 체크해봐야 되는데 이게 거의 50대 50에서 60대 30으로 많이 기울었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여기서도 동결 가능성을 좀 더 본다는 거예요.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변동성이 나왔는데 그 네. 이유는 이번에 물가지수 발표. 네. 그러니까 CPI와 PPI 결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PI 역시도 사실상 코어 쪽은 지금 떨어지고 이제 헤드라인 쪽이 이제 올라가는 형태로 일단 좀 나와주면서 결론적으로 일단은 좀 바라봤었을 때 결국에는 코어 쪽에 떨어지는 거에 이제 시장이 좀 집중을 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가져가고 그 내용 자체가 결국에는 물가가 계속적으로 잡히는구나. 결국엔 파월이 뭐 얘기했었던 이제 지표 금리 니네 이걸 인상? 본다라고 네네. 하면 결국에는 유가가 조금 더 어차피 반등해봤자 $100 이상까지는 가진 않겠지. 약간 좀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유가는 좀 이따 좀 말씀은 드릴 텐데 어쨌든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현 상황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지금 좀 낙관을 많이 했다라고 조금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제 코어 쪽을 저도 이제 계속적으로 좀 보고 있었는데 네. 가장 핵심은 이제 주거 쪽이랑 타이트한 고용이었어요. 네. 근데 뭐 타이트한 고용도 이제 조금 풀리나 마나 지금 막 이렇게 했었던 거였는데 주거 쪽이 흔들림 없이 계속적으로 버텼었던 게 이번에 조금 낮춰지면서 네. 시장이 오히려 정말 크게 지금 좀 환호를 해주면서 상승세를 보여줬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S&P를 쭉 연도별로 네. 보시면요. 네. 사실상 9월은 하락장이 굉장히 많아요. 확률이. 어.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본부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9월에 역사적으로는 하락장이 많다. 네. 9월장에는 그러니까 하락. 그러니까 이게 10월, 어떤 15는 좋아진다. 악재가 있어서 네. 하락보다는요. 네. 그동안의 상승이 계속 가더라도 그 상승분에 대한 조정이었었고 뭐 악재가 있으면 어느 정도 그것도 반영하고 그게 보통 9월에 좀 많이 맞물렸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이 9월을 딛고 나서 10월, 11월 같은 경우는 이제 산타랠리다 뭐다 하면서 연말을 즐기는 상승세가 이어지는 거고요. 네. 근데 지금 좀 예측했었던 게 지금 사실상 충격 줄 만한 요소들이 지금 이번 한 주에 좀 많이 겹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겹쳐 있었던 내용 자체를 지금 잘 소화시키면서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되려 지금 9월을 굉장히 좀 잘 보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9월은 역사적으로 지금 하락을 봐야 되니까 에이 이렇게 떨어져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네, 그건 우리가 너무 확률상으로 네. 지금 보시면 잘 버텨주고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뭐 15,300~400분까지는 버텨주면서 이 자리를 유지해주고 10월부터 계속 천천히 우상이야. 이 느낌으로 다가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무조건적으로 안 좋아. 지금 뭐 누가 계속 지금 하락에다가 너무 큰 투자를 했어. 뭐 이런 거 좀 네. 신경 안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우리가 지금 CPI, PPI 발표가 있었고요. 저는 조금 예상을 좀 못했었던 게 일단 소매 판매. 그러니까 사실상 실제치가 이제 0.6%나 상승을 보여주면서 서프라이즈를 좀 보여줬었는데 네, 이 부분 하락할 거라고 자체가 생각하셨던 건가요, 원래는? 어떤가요? 소매 판매 지수가요? 소매 판매 지수가 지금 그러니까 사실 0.2% 정도 상승 전망을 가져갔었는데 네. 실제가 0.6%나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아마존 프라임데이 여파로에 대한 이제 상승으로 봤었을 때 한 0.2% 수준일 네.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이상을 보여주면서 그럼 경기가 아직까지도 괜찮게 잘 받쳐주네. 네. 이것까지 지금 나와주면서 주가가 지금 원래는 확실히 더 꺾였어야 되는 자리를 버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오히려 이제 악재로 나중에 떨구겠지가 아니고 잘 지금 조정이 기간값으로 잘 보여주면서 네. 오히려 9월 잘 보내주고 다시 10월 랠리를 달에, 좀 네.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 랠리를 좀 주도적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들은 좀 뭐냐라고 네. 했었을 때 사실상 중소형주들보다는 그래도 제장주 그리고 이제 실적이 탄탄한 주들 위주로 일단 좀 보셔야 돼요. 그러면 네. 최근에 제가 정말 목이 터져라고 이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를 네. 드렸었는데 몇 종목 안 돼요. 그러니까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딱 이 가져가실 수 전문가가 있죠. 뭘 네. 얘기를 하는구나 네. 이렇게 좀 아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들은 노란톡방 참여하시면 정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칼리 전문가님께서는 9월까지는 좀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대장주 위주로 봐라.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셨더라면 이런 대장주 뭔지 알 수 있으시겠죠? 자, 이제 국제유가가 10월 만에 최고치인 90달러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유가가 요동치면서 각종 상품 선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제유가에 대한 대응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유가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이제 좀 지금 계속 탄력을 좀 받았었던 게 이전에 그러니까 저는 지난 방송에서도요. 이제 네. 마지막에 정리드렸을 때 유가 이거 계속 올라간다. 맞아요. 90달러 찍는다고 무조건 찍는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약간 좀 얘기했는데. 무조건이라는 단어는 좀 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확률상 굉장히 높고 이거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를 제가 언제부터 얘기했다? 60달러 때부터 얘기를 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유가는 저는 매주 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오른 거 보고 너 뭐 지금 이제 와서 90 올라가는 거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정말 방송 한 번도 빠짐없이 한번 이 보셨다면, 마지막만 한번 좀 네. 스킵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유가 상승은 정말 이 바닥에서부터 이 상승 90달러대까지는 적어도 상승이고 사실상 이 이상 강력하게 계속적으로 100달러, 120달러 간다 막 이건 아니에요. 저 역시도 이제 이 다음 무빙은 사실상 좀 예측하기는 힘들어요. 네. 이미 좀 오를 대로 좀 많이 올랐죠. 올랐고 네. 이제 조금 더 탄력 더 받아주면 이제 한 95, 6 정도까지가 이제 최대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좀 조정이 좀 나와주는 게 좀 일반적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지금 탄력에서 뭐 내 유가의 상승을 지금 꺾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할 정도로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꺾일 만한 요소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왜냐면 뭐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원유 재고량 발표가 그동안에도 계속 좀 바닥을 나타냈었고 전략 비축류 그리고 이제 계절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입장이 이제 슬슬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뭐 아직까지는 그건 아니고 가장 일단 저는 1순위라고 좀 보는 내용 자체는 1순위로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상 사우디 일단 이 감산을 9월까지 한다라고 했었는데 네. 이걸 연장하면서 12월까지 늘렸어요. 네. 근데 이거를 제 생각에는 계속 늘릴 것 같아요.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유가가 계속 이 고공행진을 할 때까지. 제가 항상 이 방송에서 또 얘기를 드리는데 아나운서님 만약에 네. 사우디 왕자예요. 만약에 네네. 제가 그러면 네. 지금 기름을 팔려고 하는데 우리는 산유국이기 때문에 기름이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얘가 60달러에서 파는 거랑 배럴당 네.
$90, $100에서 팔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쵸. 똑같은 양에서. 네, 높은 들어오는 돈이 가격에서 다르죠. 팔아야죠. 네. 50%를 더 받는데 기존보다. 어. 그러면 어떻게든 간에 이 가격을 유지하려고 오펙은 이익 네. 집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감산이라든지 계속적으로 네. 바이든 행정부에서 압박을 주더라도 계속 어떻게 보면 유가가 오르는 쪽에 내용을 시장에 풍길 거라는 거죠. 왜 내가 봤을 때 이득이 더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사우디나 이런 부분들과 미 행정부에서 이제 좀 내용들을 이제 좀 가지고 가봤을 때 좀 변동성을 이제 조만간 나타날 것이다. 네. 제가 이제 $60 때부터의 반등을 예상했었던 부분 자체는요. 여기서는 사실 생각해 보시면 네. 여기서 생각해 보시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오펙 쪽에서 산유국 쪽에서 일단 좀 바라봤을 때는 형편없는 가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상까지 본다라면 우리 남는 거 없어 이런 네. 느낌으로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할 것이고요. $80 이상의 지금 고유가를 또 보여준다라고 하면요. 어쨌든 우리가 앞에서도 좀 정리를 했었지만 헤드라인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무시하고 있어. 정책적으로 지금 연준 생각 안 하고 있었지만 이게 장기화되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게 코어 쪽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물가 쪽에는 결국에는 어떤 흐름이든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유가가 단기 상승까지는 봐주더라도 이게 이 자리를 안착하면서 그 이상이나 이 자리를 버텨주는 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의 싸움,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유가를 계속 설명드렸을 때 결론적으로는 이 80에서 90 사이 구간대를 가장 지금 서로 간에 합의가 되는 지점이다라고 약간 저는 표현을 드렸어요. 지지라인이라고 봐도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이제 유가가 놓여져 있을 때는 네. 어떤 느낌이냐면 오펙도 그래 나 이 가격이면 그래도 팔아도 나쁘지 별말 안 않아. 할게. 네. 그리고 네. 바이든 행정부나 이제 미 정부에서도 이제 좀 바라보면 그래 이 정도만 딱 유지해줘도 어떻게 보면 유가 더 낮아지면 당연히 좀 빠르게 그게 물가가 잡히겠지만 네. 이 정도까지만 유지해줘도 괜찮아. 대신에 그 이상은 안 돼. 이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90 이상 계속 안착하면서 넘어갈 때는 이제 조만간 한번 여러분들 지켜보시면요. 뉴스가 나올 겁니다. 이제 유가 관련으로 해가지고 어떤 뭐 제재라든지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가 이제 조만간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뛰는 거군요. 아니죠. 그런 네. 부분들이 변동성을 확대시킬 거고 낙폭과 상승을 계속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아. 오펙은 계속 올리려고 할 것이고 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떨어뜨리려고 계속 준비를 할 것이고 그래서 이때 변동성 뉴스들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유가 전망은 어떻게 되냐면요. 네. 사실상 지금 추세가 그렇게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일단 이게 9월 달까지는 현재 자리를 좀 유지하면서 한 88 정도를 지지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계속적으로 좀 이어갈 것이다. 근데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위로 지금 좀 바라봤을 때는 94에서 95달러 정도 수준까지만 봐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추세가 꺾이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지속성 상승 모멘텀 있고요. 최대로 갈 경우 90에서 95달러까지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김정솔 부무장님께 여쭤볼게요. 유가가 오르면 우리가 수익이 낼 수 있는 종목들이나 국내 증시 관련주들 정말 궁금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유가가 이제 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수익을 내면 유가가 더 올라야 되잖아요. 네. 더 올라야 수익이 나죠. 지금 해서 수익이 이제 와서 뭐 해가지고 수익이 안 나겠죠. 근데 더 올 거라고 보고 있느냐? 주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22가 기준금리 인상했습니다. 뭐 이제 인상 안 하겠다고 하는데 뭐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이 안 올리는데 22가 죽어라 올려봐야 22는 유럽 요즘 상태가 안 좋거든요. 안 좋은 지는 한 지금 10년 됐고요. 유럽은. 예, 유럽은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계속 안 좋은 상태는 한 10년 된 것 같고 달러가 이제 그 22가 금리를 올려버리면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됐단 말이죠. 근데 이게 달러 약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유가가 상승한다. 그러니까 유가 상승 모멘텀에다가 더 추가된 거다. 근데 여기에서 나이지리아, 리비아 사태가 있는데 아프리카 주요 생산국들 중에 나이지리아하고 리비아가 아프리카 주요 생산국인데 최근에 좀 이 나라들이 별로 상태가 안 좋아요. 네.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원유절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뭐냐면 원유절도를 어떻게 하나요? 원유를 파잖아요. 파가지고 네. 소유관으로 쫙 밀어넣어요. 네. 그래서 소유관을 그 원유 절도범들이 뚫어가지고 아, 그걸 훔쳐가요? 빼가요. 예. 와. 근데 이게 양이 어마어마해요. 네. 예, 그러니까 나라가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전혀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나이지리아 원유 절도로 일일 생산량의 원래 일일 생산 나이지리아 일일 생산이 150만 bpd거든요. 네. 40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 그 훔쳐가지고요? 예, 훔쳐가서 40만. 근데 그거
훔쳐가봐야 어디다 못 써요. 근데 이제 물론 팔긴 팔겠죠. 근데 팔려면 엄청 힘들어요. 우리나라 참고로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그 원유 훔치잖아요. 네. 예, 기름 훔치면 당연히 범죄고요. 석유 났는데 석유 난 거 갖고 있잖아요. 그것도 처벌받아요. 석유가 우리 집에서 나면 우리 게 아니에요. 나라 거지. 네네. 예, 우리나라 법이 그렇습니다. 석유는 이제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네. 절대 식추나 이런 거 개인이 못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리비아마저도 내전하고 허리케인 피해로 세상에 감소했습니다. 리비아가 카다피 정권 무너진 뒤로 죽어라 싸우고만 있는데 리비아가 원래 생산이 좀 괜찮았는데 내전이 좀 격화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미국이 이제 오일이 많이 나니까 미국이 자기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동 나라들이 뭐 싸우든 말든 별 관심이 없어요. 예, 석유난 옛날에는 미국이 이렇게 석유난 나라가 문제 생기면 바로 그냥 들어가서 그냥 다 도와주고 자기들이 평정해주고 다 해줬는데 미국이 이제 그걸 못 해요. 못하는 게 안 해요. 네. 예. 니들끼리 싸우든 말든 뭐 우리 석유 많은데 약간 이런 스타일이고 허리케인까지 리비아는 닥쳐가지고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좀 감소하고 있어서 전 추가로 유가가 오를 가능성도 좀 존재한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드라이빙 시즌이 끝났고 미국은요, 여러분 기름을 어느 때 많이 쓰는 줄 아십니까? 겨울에 별로 안 써요. 여러분 겨울에 많이 쓸 것 같죠? 겨울에 별로 안 많이 쓸 것 씁니다. 같아요. 네. 뭐 왜 겨울에 많이 안 쓸까요? 아니 겨울에 왜 많이 쓴다고 생각하죠, 다들? 주로 기름 수요는 이제 자동차 수요인데 네. 드라이빙 시즌이 7, 8월이기 때문에 끝났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유가 상승은 너무 맞추기가 좀 쉬웠어요, 사실. 진짜 이거 떠서 먹여서 이 목적까지 다 넣어주는 건데 생각해보세요. 아람코의 상장이 일부가 이제 곧 상장한단 말이에요. 네. 아람코 상장하려면 사우디는 유가가 높은 게 좋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네, 그래서 당연히 이미 유가를 한번 맞을 거다라는 어느 정도 예측이 이거 가능했다. 몇 주 전에 다 이거 같이 솔직히 제가 지난번 2주 전에 네. 그 제프 전문가가 있잖아요, 우리 쪽. 네네. 제프 전문가 그 얘기 했잖아요, 같이 전화. 아람코 상장 할 거기 때문에 유가 더 올 거다. 네, 맞죠. 예. 아니 이거 우리가 팍스니 TV만 여러분이 잘 봤어도 여러분 지금 그 뒤로 유가 오른 것만 따지면요. 오일 만약 10개가 들어갔으면 얼마죠, 칼리 전문가님? 그게? 지금 한 2주 거기서 전이라고? 2주 전에서부터 들어갔으면 네. 지금 사실상 한 10개 하기면 네. 금액대가 억 단위 아닌가요? 억 단위죠, 그렇죠? 네. 여러분 억 단위 수익을 냈었어요. 저희 방송만 잘 보셨어도. 네, 그러니까 네. 그건 봤어도. 네. 네, 그래서 이제 추가 상승 가능성은 이제 오일 ETF, ETN을 좀 활용하는데 관련주도 있습니다. 관련주도 유가 상승 관련주가 하나 있어요. 네. 유가 상승 관련주가 있는데 요것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가 상승 관련주 그 다음에 오일 ETF, ETN은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이거 그냥 여러분 그냥 여기다가 네. 원유만 치대요. 그러면 원유만 치면 ETF, ETN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코덱스 원유 뭐 레버리지 뭐 이런 거 많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코드 번호 하나 대충 그냥 하나만 좀 얘기 드리면 약간 히든 종목인가요? 히든 종목 아니에요. 계속 네.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네. 예, 530031 코드 번호 530031 삼성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자, 여러분 불과 이거 8월 달에 1,200원이었어요. 예, 1,200원인데 지금 1,800원. 50% 갔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는 좀 여러분들 좀 반드시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네. 히든 종목은 땡땡땡땡땡땡인데 제 글자 수가 이게 맞나? 잠깐만요. 땡땡땡땡땡땡. 예, 틀립니다. 글자 수 틀린데 요거 틀린데 뭐 그냥 요거 트릭으로 할게요, 제가. 따로 트릭으로 안내 테니까. 주시는 걸로 예, 해주세요. 유가가 올라가면 이 종목은 당연히 조금씩 괜찮아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반드시 정유주 아니에요, 여러분. 정유주일 것 같죠? 정유주 아닙니다. 그 내일 방송 보시면요, 좀 더 자세히 또 얘기해요. 트릭이 제가. 있네요. 예, 네. 내일 방송 꼭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히든 정보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땡땡땡땡이라고 했는데 약간 힌트, 트릭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코드번호 530031 이 종목 추천해 주셨는데요. 그거와 함께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QR코드 나오시죠? 이 QR코드를 카메라 기본 어플을 대고요. 사진 찍듯이 이렇게 가져다 대기만 하면 링크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따고 입장하시면 본부장님이 이렇게 좋은 설명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다 매수매도 다 설명해 주시니까요.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방법 하나 있는데요. 샵 3989로 주잘백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더 쉬운 방법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칼리 전문가님 실전 매매가 너무 궁금할 것 같아서 오늘도 하이라이트 영상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419자리값 매도 체결. 자, 31자리값 커팅. 403, 402. 자, 401 터치. 자, 400불자리값. 자, 1차 청산 보실 분들 봐주시고요. 자, 21자리값. 자, 단기적으로 일단은 가져왔습니다. 자, 본절대 401은 터치하고 급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짧게 바라본 1차 자리값. 그렇죠. 자, 복막하면 너무 좋았어요. 자, 5일선까지 버틴다라고 하면 지금 일단 400짜리 값인 거고 한 번에 좀 반등은 좀 보고 싶은데 마감봉 너무 좋았고요. 이건 1분봉 데이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60까지 좋습니다. 자, 1100불 자리값인데 요거는 71 자리값 확보 볼게요. 1000불 확보 보고 요거는 1000불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가요? 괜찮죠? 단기 찌르기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10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61 자리값 터치. 자, 29 자리값 커팅. 그러니까 요거는 연속 추세로 봐야 되는 자리값. 비빈 만큼 돌파 관점에서 연속 추세로 봐야 되는 자리값이고요. 제 차 이제 18,000에 대한 자리값 기대값이 있기 때문에 95 자리값 1차 청산으로 보겠습니다. 77까지 5초, 4초, 3초, 2초, 1초. 자, 마감봉 좋고요. 자, 11시 스타트. 최소 본절. 아까 다른 걸 떠나서 본절도 나올 수도 있고 뭐 한데 이렇게 너무 비벼버리죠. 자, 92까지. 자, 95 자리값 터치 나오겠죠? 자, 1차 청산 자리값 35티. 자, 95 터치. 자, 일단은 기대값은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상도 이제 무지막지하게 뚫고 넘어가는 거는 사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켜본다예요. 그쵸? 본절 각오하고 이제 지켜보는 거. 34, 36, 37, 39. 자, 6틱. 아우, 가져가네요. 자, 6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189자리값 매도 체결. 221자리값 커팅. 자, 다시금 바닥 구간 터치 141자리값 18,141자리값 1차 청산. 자, 50틱 정도 될 거고요. 이번에는 자, 단기 터치 가능성 충분히 높습니다. 자, 요번 힘은 좀 다르죠. 이제 뚫어주는 작업의 시작 구간이기 때문에 살살 이제 밴드를 찍는 자리값 타이밍은 하나는 나와줘야 돼요. 자, 2개 캔들은 좀 무시했고요. 터는 밀고 넘어간답니다. 밀고 넘어가야 돼요. 5일선 이탈 없이 밀고 넘어가주는 게 가장 깔끔하고 여기서 또 비비면 한 세월이죠. 얘가 이제 다 잡아먹고 넘긴다라는 건요, 이 자리를 너무 쉽게 깨면서 치고 넘어가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 구간대라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한 매매 타이밍 중에도 하나입니다. 이평선에 대한 리테스트 결과이기 때문에 한번 주고 나서 저점 이탈하는 이 결과는 매도세에 대한 관점 해석으로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렇죠? 이 한 번에 장대 음봉 눌러주는 이 매도세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찌르기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버텨볼 만한 자리값이죠. 어쨌든 저항 라인대를 좀 볼 수 있는 자리값 해석이니까. 자, 이제는 40일 잡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50씩 확보. 수익은 가져가야 되겠죠? 112까지 잘 가다가
40까지 찔렀죠? 39. 에이, 이거를 자, 5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41자리 값 매수 체결. 자, 41 기준으로 109자리 값 커팅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로 리스크에서 일단 좀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41은 아쉬운 건데, 결과값은 아쉬운 건데, 정리를 보는 거에 대해서는 맞다라고 표현을 드렸죠. 이전의 자리값 다 취소 봐주시고요. 매수니까 올청 타이밍은 뭐 지금 79 정도까지만 욕심 내볼게요. 자, 밴드를 강하게 찢진 못했습니다. 자, 39자리 값이 본절이고요. 자, 69까지. 이번 캔들에서 그냥 가야 돼요. 요 정도 수준만 먹자. 76, 78, 한 틱. 자, 4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41자리 값 매도 체결. 자, 51자리 값 커팅인데, 자, 어쨌든 계속 이런 식으로 타이밍을 잘 주죠. 뭐 결국에 이 이상 돌파는 못하는 게 맞는데 계속 또 이상하게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15,315자리 값 1차 청산 40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지금 500불입니다. 15자리 값 1차 청산 1차 자리값 15자리 값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밴드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욕심 부리는 자리값 15.25. 자, 15터치 좋습니다. 자, 1차 청산 보실 분들 여기서 일단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점 미는 매도세 계속 나와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대략적으로 오늘 일자 변동성으로만 조금 지금 목표가 한번 좀 정해 볼게요. 382 터치. 자, 15,275 올청대기. 자, 75면요 40 기준으로 65% 1,300불입니다. 안 주네. 자, 청산 볼게요. 자, 90 기준으로 일단은 91자리 값 잡아 놓겠습니다. 자, 1000불 잡아 놓을게요. 자, 깔끔하게 1000불로 그냥 마감 볼게요. 반등 보기 싫어서. 자, 1000불 마감 보겠습니다. 자, 10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69 매도 체결. 201자리 값 커팅. 자, 18,131자리 값 1차 청산. 일단은 밴드 바닥 수준까지만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평단가 타이밍 자체를 상당히 밴드 상단 부근 고점에서 잡았기 때문에 뭐 다시 올려치면 어쩔 수는 없지만 기대값은 어쨌든 찢고 넘어가는 자리값은 보진 않기 때문에 단기 터치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저는 이 바닥 구간대까지라고 얘기 드렸으니까 71자리 값이 일단은 지금 자리 값에서 청산 타이밍이 되겠죠. 자, 71자리 값 올청 자리 값 잡아볼게요. 가지마. 82 터치 좋습니다. 9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 매매 복귀 보고 오셨는데요.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세워봐야겠죠? 칼리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90점 지금 84자리 값을 지금 놓여져 있는데 사실상 지금 최상단으로 본다면 정말 104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현실적인 감각으로 제가 좀 판단해봤을 땐 96.98이 최대 맥시멈 상승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지금 현재 흐름은 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확실하게 꺾이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매수 대행 자리 값으로 단기 대행 자리 값 계속적으로 가져가시는 거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또 얘 역시 수렴 형태로 좀 빠지면서 지난주서부터 이제 계속 지금 몇 주 동안 안 좋은 흐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엔 이 추세를 좀 깨는 방향성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 깨는 방향성에 대한 흐름 자체는 전 좀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고 2000을 좀 기준으로 일단은 좀 매수 대행 자리 값 계속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역시도 제가 이제 이번
9월 달에 생각보다 지금 좀 잘 버티고 있다. 결국에는 이제 일봉상 21선 라인대의 지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15,400대 언더로 내려오긴 좀 이제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대 정도 지금 좀 낙폭 지지 생각하면서 지속적인 매수 관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리인데요. 구리 같은 경우도 잘 버티고 있고 지금 좀 변동성이 좀 잘 나와주고 있어요. 생각보다 지금 좀 중국 경기 이제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이 좀 내비쳐져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4.0까지 지금 상승 가능성이 지금 좀 높다 생각하면서 매수 대응 전략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밤의 주잘백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